호! 약당 날다람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담백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약 혹시 부작용 있어요? 약국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저는 소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있어요. 부작용 있고요. 여러분,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할 때 부는 무슨 뜻일까요? 보통 한문으로 안일붙자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작용의 부는 영문에서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에서 온 말인데요. 햄버거 가게의 사이드 메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햄버거 가게의 메뉴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드 메뉴가 3종 할인하고 있는데요. 치즈 스틱, 너겟, 감자튀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제 햄버거 가게의 사이드 메뉴인데요. 사이드 메뉴란 그러니까 주인공 햄버거를 빼고 짜잘한 메뉴들을 말하는 거였네요. 근데 중요한 점은 치즈 스틱, 너겟, 프렌치 프라이 얘네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사이드가 나쁜 애들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드 메뉴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는 안일부 이런 느낌보다는 부시장, 부통역할 때의 부 그러니까는 다음, 버금 2차적인 느낌의 부작용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한 가지. 약은 왜 이렇게 완벽하지가 못한 거죠? 뭔가 완벽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작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오후에 마시면 정말이지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감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달고요. 입에서 살살 녹잖아요. 그렇지만 감은 치명적으로 변비가 있죠.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한번 싸웠다 이러면은 너무 힘들죠.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피, 감, 사랑 이 중에 아무것도 끊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부작용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먹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감히 커피가 사랑이 주는 그 효능 효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부작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여서요. 약은 양면성이 있다. 부작용이 없다면 약효도 없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인 박병주 교수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한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효과를 최대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약은 정확한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교수님 말씀입니다.
약의 용법이란 언제 먹을지, 즉 밤에? 낮에? 밥 먹고?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또 뭐랑 먹으면 좋고 뭐랑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심지어 이 약이 먹는 약이 맞는지. 가끔씩 신문에 보면 아직도 좌제 있죠. 그러니까 치질약 좌제나 아니면 질에 삽입하는 좌제를 잘못 오해해서 먹는 약으로 오해해서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약의 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용량은 얼마나 먹어야 할지. 그러니까 용량 지켜서 먹었을 때에는 부작용이 걱정될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서 먹었을 때에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 정말 이렇게 다 잘 지켰는데도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다음에 같은 약을 가지고 용량을 조절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같은 효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 또 그 약을 받아가신 다음에 상자를 뜯어보고 상자에 있는 설명서를 보고요, 정말 깜짝 놀라서 약국으로 다시 쫓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셔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약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한번 들어보면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핫한 약이죠, 타이레놀.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국에서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타이레놀은 누구나 아는 매우 안전한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타이레놀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고를 보면 술 계속 마시는 사람 간 손상. 그렇구나. 근데 또 중대한 피부 반응이 치명적일 수도 있네. 그래. 이렇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도 많아요. 8가지나 되고요. 약에 과민하거나 소화성 궤양, 나도 좀 과민한 것 같은데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경우는 또 특별히 주의를 요하네. 고령자나 인부, 수유부, 나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든 것 같은데 그럼 고령자, 그럼 나도 조심해야 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많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기 투여하면은 간도 괴사되고, 또 많이 먹으면은 심장 콩팥 이런 것도 안 좋아져. 헐, 괴사야?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시판 후에 또 추가된 이상 반응도 있네? 이게 뭐지?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 또 매우 드물게구나. 이게 그러면은 매우 드물게면은 10,000명 중에 1명보다 적게 나타나는, 아주 많은 건 아니야. 살짝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부작용 보고가 계속 되고 있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상 반응을 또 추가한다, 주르륵 나오고요. 그래, 기타도 있거든? 기타로 주의할 점도 적어줄게. 내용이 이후로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에는 다 싣지 않고 이 정도로 많이 있다로 보여드리고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안전하게 느끼는 그 타이레놀도 설명서가 이 정도이니, 기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약들은 설명서가 진짜 이 종이 한 장 앞뒤로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잔뜩 쓰여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서를 보면 야 뭐야 이거 다 읽고는 무서워서 약 못 먹겠는데?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제약사들은 왜 이렇게 설명서를 한 바닥씩 무섭게 자세하게 쓰는 걸까요? 약당 날다람쥐 여기서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립니다. 저는 약국을 하기 전에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품 설명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자세히 빠짐없이 꼼꼼하게 쓰도록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쓰죠. 이렇게 설명서를 살벌, 자세히 써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임상을 겁나 많이 했어. 겁나.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약을 먹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예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책임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회사는 이렇게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제약회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공개한다. 너희들 봐라. 약의 전문가들, 의사, 약사는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알고 조심하라는 거죠. 정보 공개의 의무를 다 하는 거고요. 3번째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송전, 법적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살벌하게 자세한 부작용들로 가득한 설명서는 만약에 약물 부작용 관련해서 환자와 제약사 간의 소송이 있었을 때 그 제약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가볍게 덜기 위한 안전책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내일신문 뉴스를 가져왔어요. 2020년에 보도되었던 뉴스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분이 그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를 하던 중에 약을 드시던 중에 도박 중독이 돼서 파산을 한 거죠. 도박 중독이 돼서 도박을 막 하다 파산을 했는데 제약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제약사가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하고 이렇게 망했다. 책임져. 이거였던 거죠. 내가 원래 이 약 먹기 전엔 도박 안 했거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런 말이었던 거고 약의 부작용을 내세우면서 고소한 이런 사건. 근데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의 결정은 환자 패, 제약사 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 설명서에 있었는데요. 이 치료제의 설명서에는 분명히 이 약의 부작용, 따라올 수 있는 작용으로 도박증이 될 수도 있으니 증상 발현 시 투여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된다 싶으면 약을 그만 먹어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제약회사가 위험을 고지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제약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서를 써야 나중에 다양한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봐! 여기 설명서에 내가 다 말해준 거잖아. 이래!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다했음을 내세우고 입증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을 받아가셔서 상자를 개복한 다음에
제품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보시고 혼자 너무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진짜 이걸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임의로 그 약을 중단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타이레놀의 부작용 경우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드문 부작용은 보통 뭐 10,000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요. 특히 정해진 용법 용량 하에 안전하게 복용하실 경우에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약들은 그렇다고 봐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은 사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만 저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지, 가장 흔히 나타나고 나는 뭐를 조심하면 되는지 그거는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나 몸 아픈 것도 힘들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설명서 펼쳐가지고요. 한바닥 펼쳐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깨알 같은 폰트 한 5, 6 정도 되나요?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서 혼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머리 아파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약을 처방내어준 병원이나 그리고 약을 조제해준 약국으로 가서 언제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약방 달달함쥐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더 안전한 약물 복용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여러 환자분들께 마음도 열고 귀도 쫑긋 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방 날다람쥐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